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의 로키드 마틴 및 아리디6 등 3개사는 지난 20일에 아리디6가 개발한 첨단 전술 증강현실 시스템을 T-50에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이것은 미 공군과 미 해군의 수주를 따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3개사의 움직임은 보잉사의 T-7A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미국의 ATT와 TSA 및 UJTS 사업을 따내기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로키드 마틴 및 아리디6 등 3개사는 지난 20일에 아리디6가 개발한 첨단 전술 증강현실 시스템을 T-50 및 지상 시뮬레이터에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TARS는 서방 공군이 주목하는 AR 기술을 응용한 훈련 시스템의 일종으로 복잡해지는 위협과 임무를 증강현실에서 재현했습니다. 실제와 같은 증강현실 훈련으로 전투기 훈련 효율성 향상과 훈련 비용 절감이 가능해 보잉은 T-7A와 F-15EX, 영국 공군은 호크 훈련기에 채용하기로 결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T-50은 여전히 세계적인 수요가 있으며 우리는 미 공군 훈련기 프로그램에 TF-50A를, 미 해군 훈련기 프로그램에는 TF-50N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 아리디6가 개발한 ATAS의 통합 작업은 T-50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F-16과 F-22, F-35와 같은 우리의 플랫폼에도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TARS를 개발한 아리디6도 ATARS는 오늘날의 비효율적인 훈련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해 아마도 미 공군과 미 해군으로부터 수주를 따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미 공군과 미 해군에 제안하고 있는 TF-50은 한 차례 실패를 맛봤던 T-50A가 아닙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1월에 2024년부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에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FA-50의 단좌 버전인 F-50 개발을 2028년까지 개발하고 F-50의 미국 사양인 TF-50도 개발해 미 공군의 첨단 전술훈련기 사업과 미 해군의 전술적 대체 항공기 사업, 그리고 고스호크 훈련기 후속 프로그램을 따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로키드 마틴이 미 공군과 미 해군에 제안한 TF-50A와 TF-50N은 카이가 미국 수출용으로 새롭게 개발한 F-50이며 당연히 여기에도 아리디6사의 ATARS가 탑재될 것입니다. 이러한 카이의 경영 전략은 당연히 리스크가 따르겠지만 유럽 시장과 아시아 시장과 중동 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있어 향후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 도전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한화디펜스도 미 육군의 차기 보병 전투차 사업에 도전 중에 있습니다. 보잉 역시 T-7A로 1000대 수요의 ATT와 TSA, UJTS에 도전할 생각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점점 지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 정부의 설명 책임국은 전혀 완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보잉의 T-7A에 대해 완성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고, 미 공군도 보잉의 개발 일정은 너무 낙관적이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군의 훈련기 채용을 따낸 T-7A의 개발 상황은 당초의 스케줄도 가고 있지 않아 2022년 후반으로 예정됐던 생산 및 배치 전 검토 단계를 의미하는 마일스톤 C는 2025년 2월까지 늦춰질 것으로 확정됐으며, 초기 작전 능력 선언은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정부 설명 책임국은 최신 보고서에서 T-7A는 추가 작업 일정 지연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미 공군 관계자도 보잉이 GAO에 제출한 새로운 일정은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 의존하고 있어 자칫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보잉은 마일스톤 C를 2022년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을 알고 2023년 1월에 다시 T-7A의 개발 일정을 미 공군에 제출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를 바탕으로 마일스톤 C를 2025년 2월로 변경했지만 이 스케줄은 T-7A의 나머지 개발 작업과 테스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 정부 설명 책임국은 앞으로 T-7A 테스트 실패 및 예기치 못한 소프트웨어 버그, 문제가 되고 있는 사출 좌석 수정과 기타 문제에 직면해도 수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만약 T-7A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 폭의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차기 훈련기 수주를 위해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입찰액을 제시했고, 미 공군은 보잉의 입찰액에 대해 예상했던 프로그램 비용보다 $100억 달러나 저렴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보잉사는 미 공군의 요구 조건에 맞춘 테스트기 개발 작업과 T-7A 351대 지상 시뮬레이터 46대 및 유지보수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 최대 92억 달러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계약은 KC-46 공중급유기와 에어포스1 및 MQ-25 공중급유무인기와 같은 고정 계약이어서 예상 이상으로 개발비가 급등해도 보잉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보잉은 T-7A의 개발 작업 지원으로 추가로 1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하고 2023년에 양산기가 나올 것으로 믿었던 미 공군도 노후화된 T-38 훈련기의 수명 연장에 추가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해가 일치하는 양측은 T-7A 실용화를 서두르기 위해 개발과 테스트 및 양산 등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미 정부의 설명 책임국은 만약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T-7A의 주요 문제가 되었던 사출 좌석은 올해 2월 예비시험에서 충분히 개선됐지만 안전성을 입증하는 사출 시퀀스 테스트에는 최대 2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여 만약 T-7A의 설계 자체의 변경이 필요한 수정이 발견된다면 양산된 기체의 수정 비용도 막대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F-35도 테스트를 완료하기 전에 양산기를 제조했기 때문에 테스트 전에 제조된 기체 수정에 14억 달러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미 정부의 설명 책임국은 개발과 테스트 및 양산 등 세 가지 요소 동시 추진이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착실하게 스텝을 올리는 게 낫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미 공군과 보잉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미 공군 전문가들은 앞으로 6차례 정도 수정이 필요하고 각 수정마다 6개월 정도의 테스트가 필요해 소프트웨어 완성은 2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T-7A의 문제는 미 공군의 말대로 보잉이 디지털 엔지니어링으로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고 캔돌 미 공군 장관도 완전히 믿을 만한 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이상 디지털의 진보가 현실의 테스트를 대체할 수 없다. 확실히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큰 진화이지만 효과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기존의 검증 절차와 다를 경우 우리는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 미 공군은 T-7A 개발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T-7A의 실용화가 지금보다 늦어질 경우 미 공군의 고등 전술훈련기와 미 해군의 전술적 대체 항공기, 고스호크 훈련기 후계기 프로그램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보잉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T-7A의 개발이 지연될수록 P-50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F-50과 TF-50A, TF-50N은 실적이 있는 플랫폼의 단좌 버전이기 때문에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이 낮아 보잉이 T-7A 개발 체제를 재건하지 않으면 ATT와 TSA, UJTS 등 1000대 규모의 수주를 한국의 카이와 로키드 마틴에게 빼앗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